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 소화불량이 잦다면 단순한 체증 문제로만 생각하기보단 담낭이나 담관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담관 질환의 증상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대표적 질환이 담관입니다. 담관 질환 가운데 가장 치료가 힘든 건 담관암인데요. 2022년 의학 관련 국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담관암 발생률은 칠레에 이어 세계 2위로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담관암은 조기 진단 없이는 수술 등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담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 통로에 이상이 생기면 주로 담관 질환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이 통로가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기면 담관염이 되고 담즙의 흐름을 막는 돌이 생기면 담관 결석이라 부릅니다. 담관이 좁아져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담관 협착이라 진단하고 악성 종양이 생기면 담관암이 됩니다. 담관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오거나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깁니다. 또 열이 날 수 있고 소화불량에 구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담관 질환 치료 방법으로 ERCP라 불리는 내시경 역행성 담최관 조영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담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술인데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해 고령자나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담관 질환 치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ERCP.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자인병원 소화기내과 노동효 과장과 함께 담관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담관 질환을 좀 살펴봤는데 네. 담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담관 질환의 주요 원인은 담석과 종양입니다. 담석은 흔히 우리가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에서 대개 형성이 되는데요. 전 인구의 약 1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담석이 담낭을 빠져나와서 담관에 걸리게 되면 복통, 소화불량, 심한 경우에는 황달과 발열을 동반하게 되는 담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고령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담관염이 종종 진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담관 질환이 단순 체증과 오인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까? 네. 담관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 특정 증상이 있다면 뭘까요? 흔히 환자분들은 본인이 체했다라는 네. 증상으로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검사를 통했을 때, 일반적 위내시경 등 같은 검사를 통했을 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식후에 우상복부 통증이나 명치 통증이 특히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다음에 눈이 노래지는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 복통과 함께 더불어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관 질환 치료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도 있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담관 질환이 의심되면 저희가 복부 초음파, 복부 CT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의심이 되면 MRI, 초음파 내시경 등을 통해서 담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사 등을 통해서 담관염이라든지 담관암이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시경적 역행성 담최관 조영술, 약자로 ERCP라고 부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ERCP라고 하는 시술은 일반 내시경하고 좀 다른 것이 저희가 12지장 유두부라는 곳을 통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옆에 달려있는 측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내시경이 좀 일반 내시경보다는 좀 무겁고 좀 두껍고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의 합병증이 좀 있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ERCP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담석을 제거하고 담관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담관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관암이나 췌장 두부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담석이든 종양이든 양성 협착이든
담관을 맡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이자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ERCP, 그러니까 네네. 일반 내시경보다는 담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내시경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시면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술 후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ERCP는 주로 받는 환자의 위험도라든지 시술의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입원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요. 합병증 발생률이 보통 5에서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사망 같은 중증 합병증도 약 0.5에서 1%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또 췌장염, 중증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 또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려면 이전에 환자가 위암 같은 복부 수술력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최근에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 같은 것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드시는지 확인을 해서 중단이 가능하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일간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에 의사가 판단해서 이 환자가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췌간에다가 예방적 췌간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도 하고 또 수액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췌장염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술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담관암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제 평소에 예방을 하고 주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위험 요인을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관암은 서양보다는 한국 사람, 특히 고령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의 대개 이제 8번째나 9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문제는 황달, 복통, 체중 감소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완치가 어려운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문제가 아직까지 조기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도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치료를 위해 효과적인 항암제도 아직 개발이 미비한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제 명원역 항암제 치료가 기존 항암제보다 좀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급여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현재까지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인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물고기를 생식할 때 간흡충이라는 기생충 감염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담관암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담석,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드물기는 하겠지만 민물고기는 절대 회로 드시면 안 되고요. 금연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담관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